안녕하십니까. 주식 부동산 시장의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 그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라고 칭하는 이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 끝난다.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그냥 단순히 전문가를 칭하는 이들의 의견이라고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너무도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넘어선 패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질적으로 한번 자료로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985년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보죠. 네, 현재 세계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 그 뒤를 바로 뒤따르고 있는 두 번째 넘버 투의 경제 대국은 중국인데요. 사실 과거만 해도 세계 넘버 투는 일본의 자리였었습니다. 일본의 그 신화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말 엄청났었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어떤 미국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조금씩 발전이 되어 가게 되면서 1985년에 일본은 미국과 플라자 합의를 단행하게 됩니다. 어디서?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될 때 미국만 하게 되면 뭔가 좀 그림이 좋지가 않죠. 많은 늑대들이 같이 해야죠.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5개국의 재무장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달러를 엔화 대비 절하한다.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라는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합의가 향후 어떤 공포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네, 1985년 플라자 합의 후 많은 분들은 바로 일본 경제가 무너진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끝나고 나서 그 1987년까지 일본은 달러와 대비해서 엔화를 약 57%까지 계속해서 절상을 시켰는데 이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상승을 했죠.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는 것을 모두 합리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1989년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뒤에 가서 나중에 사건이 터진 후 진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많은 세계 투자자,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늑대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됐든 간에 결국에 일본의 주식, 부동산 채권을 모두 공격적으로 다 매수를 했던 그러한 투자자들은 1989년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단체로 모두 다 갖다 파는 거죠. 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다 겪었었던 일이죠. IMF 관련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 팔아버리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일본의 경제는 붕괴가 돼버리죠.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1991년이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수직 낙하를 하게 되는데 그 낙폭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낙폭이 된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는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잃어버린 30년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공포스러운 것이 바로 무역전쟁, 아니 일본에서는 환율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89년도에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지수만을 놓고 봤을 때 84.3%의 상승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공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임에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에 있어서 공포스러운 장기간의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는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인데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패권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누가 우위를 선점하고 시작을 하게 될까요? 많은 언론사들에서 얘기하죠. 어떤 곳에서는 미국이 유리할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중국이 유리할 것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죠. 양 국가의 대통령 그리고 주석이 사진을 찍었었을 때 누가 센터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느냐
이것이 바로 현재 우위를 갖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분명한 근거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진에 보이네요. 어느 대통령이 센터에 앉아 있는지. 네, 미국이 희망하는 패권 전쟁 방향은 그림과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역 전쟁이죠.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다. 그러니 불공평하다. 관세를 조절해서라도 반드시 무역 불균형이 정상화돼야 된다 하면서 무역 전쟁으로 일단 시비를 걸고, 그 시비를 걸면서 동시에 병행해야죠. 기술 전쟁에 뭐 그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화웨이라는 기업, 중국의 대표 기업을 통해서 5G 그리고 반도체 분야 쪽에서 중국이 더 이상 뭐 굴기를 외치지 못하도록 기술로도 같이 전쟁을 거는 거죠. 그 마지막에 결정판, 아직까지 좀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 우리에게 투자 요소가 남아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최종 목적지는 금융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상수지를 명분으로 시작을 해서 기술 탈취,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 넘버 투로서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크지 못하도록 장기간 그러한 의지가 꺾일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환율 협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 방향에 대해서 예상을 해봅니다. 네, 번외로 이번 미국의 무역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미국의 상공회의소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봐봤습니다. 재미난 일인데요. 지금 18대 무역 대표인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씨는 1985년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그 플라자 합의를 이끌었던 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 무역 부대표를 맡았던 분이 지금 중국 무역 전쟁의 대표를 맡고 있다라는 걸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큰 충격은, 앞서 말씀드린 환율 전쟁은 언제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일어난다면 누가 이기겠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알지, 아니면 점쟁이나 알겠죠. 다만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채권이 됐든 투자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옳다 틀리다 그런 얘기보다는 결국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기회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율 전쟁의 징조로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율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징조는 바로 미국이 중국의 대형 은행 중 하나를 반드시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거라는 거죠. 뭐 그 은행이 북한에 자금이 오갔네, 아니면 뭐 이란과 자금이 오갔네, 이러한 뭐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분명히 미국은 그런 은행에 대한 제재를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을 때가 바로 환율 전쟁이 구체화되면서 들어갈 때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참아왔던 우리의 현금을 올인해서 베팅을 해봐야 될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그러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패권 전쟁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뭐 투자에 좋은 기회를 찾자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매수 매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100% 매수인 매도인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백날 조언해봤자 그것이 맞을지 틀릴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다만 여러분은 그러한 얘기를 듣고 의사 결정을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천민에서 기조까지 철판 김 선생이었습니다.